안녕하세요. 길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2단원 급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단원의 소단원 급수를 볼 거예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이제 무한 수열이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그걸 활용해서 급수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물론 수렴과 발산이 존재했는데 급수란 거에서도 수렴과 발산이 존재를 한대요. 하지만 급수가 뭔지 먼저 배워야겠죠. 첫 번째로 부분합이란 개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합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1항부터 1항에서 n항까지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N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고요. 이게 A1항부터 A2항, A3항 해서 더하기 AN까지 표현됐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럼 급수는 뭐냐면은 급수는 이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즉 1항부터 수열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것을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부터 계속해서 더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죠. 끝이 없으니까 몇 항까지 더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뭐다? 급수입니다. 그럼 뭐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은 여기가 무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 이게 무한대로 바뀐 거잖아요.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낸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수의 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는 이 SN 즉 SN이라기보다 이 급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 때 즉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급수를 s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급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뭐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A1, A2 이게 쭉쭉쭉 더해 나가는데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시검을 해서 AK라고 쓰기도 하고요. 얘를 다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급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수렴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급수 얘가 SN하고도 같죠. 이 부분이 SN이잖아. 그래서 급수는 이렇게 다양한 표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가 하지 않는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이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는 경우 그걸 급수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한 x값이 아니면은 그 경우는 뭐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수열의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 거고 급수의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통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게 수렴하느냐, 이게 발산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급수는 수열의 합이고 수열은 수의 나열인 거죠. 그러니까 수열을 더하면은 n항까지 더하면 부분합이 되는 거고 그 부분합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게 되면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s라고 했을 때 얘를 1항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더해 나가죠. 그럼 계속 더하다가 n항이 될 거고 다시 계속 더하다가 a의 2n항이 될 거고 계속해서 더하다가 a의 3n항이 될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모두 0이 돼야 돼. 왜? 여기까지 더했을 때 이게 S가 되고 이 이후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먼지 같은 거죠. 먼지 같이 더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더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S값으로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0은 아니겠지만 무의미한 숫자 값, 매우 작은 숫자 값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열에서는 이게 근사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리미트 an이 0이다 해서 an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0에 매우 가까운 수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와 똑같이 얘가 무의미한 숫자다. 요 급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숫자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급수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수렴하면 즉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뒤에 있는 항들이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예요. 무의미하다. 근데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거 0이 아니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s가 아니겠죠. 즉 이 경우에는 s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는 발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의 값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더해서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부터 뒤에서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A 항들은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값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을 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an이 0이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해봅시다. 자, 이 두 개는 항상 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한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 뒤에 게 0이라며 0이면은 이게 뭐야?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 노란색을 쓸 때 이 노란색 0들이 무의미한 수일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의 합인 S로 수렴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의미하다. 뭐 먼지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그냥 무의미하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0이지만 유의미한 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혹가다 티끌모아 태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별표.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an이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n분의 1이고 얘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여태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즉 얘의 부분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쉽게 말하면 여기다 쓸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꽤 많이 쓸 거예요.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해서 나는 16분의 1까지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의지의 한국인. 자리가 있으려나 모자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계속 내려왔을게요. 16분의 1까지 하고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6분의 1 더하기 해서 더하기 16분의 1을 할 겁니다. 그때 뒤에 더하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이거는 8개. 자, 위의 식과 밑의 식이 있는데 이걸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하게 이 밑의 식보다 위의 식이 큽니다.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비교하면 3분의 1이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4분의 1 똑같지만 여기 5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자, 이 4개를 더한 것보다 이게 더 작아요. 5분의 1이 8분의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이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8개예요. 그걸 다 16분의 1로 통일했어요. 그럼 당연히 위에 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이거 4개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8개를 더하면 2분의 1이고 그 뒤에 있는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2분의 1이고 뒤에 2분의 1이 무한대만큼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한마디로 요 밑에 주어진 밑에 식은 플러스 무한대가 나와요. 밑에 식은. 근데 여기 주어진 위의 식은 얘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위에 있는 이 식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러면은 얘는 발산이라는 소리예요. 발산. 근데 리미트 a는 0이었는데 발산을 해버렸네요. 여기서는 극한값이 수렴을 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라 그랬는데, 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관계는 대우 관계입니다. 우리 대우 관계는 반드시 참이에요. 근데 이 1번과 그 다음에 1번과 요거는 서로 역관계입니다. 서로 역관계는 참이 아니에요. 명제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면 역관계는 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뒤집으면 참이 아니에요. 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참인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무의미한 수인 경우에는 이때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의미한 수, 여기선 2분의 1로 뒤에 있는 숫자들이 유의미하게 숫자를 이루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이때는 발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면은 야 이거 수렴했으니까 무의미한 숫자야. 그러니까 a에는 0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반대로 야 이게 0이래. 그러면은 급수 수렴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왜? 얘가 무의미한 수인지 유의미한 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얘입니다. a에는 n분의 1.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발레라고 얘기를 하죠. 리미트 an이 0이지만 리미트 sn은 발산이 되는 발레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에요. 자, 이 리미트 an은 0입니다. 왜냐면 분모가 2분의 1 차고 분자가 0 차예요. 그럼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SN이 아니라 SN을 써볼까요? SN을 쓰게 되면 이거를 SN을 쓰게 되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이거 해서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가 1이 되고 루트 2 빼기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됩니다. 그럼 얘가 앞, 뒤 하고 생략이 되면서 결국엔 루트에 n 플러스 1 빼기 1이 돼요. 우리는 아까 급수를 뭐라 그랬어요?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 플러스 1 빼기 1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데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얘도 뭐예요? 수열이 0이었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그런 이해식입니다. 이것도 발레 중에 하나겠죠.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얘도 발레의 하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거를 급수로 안 그러고 무한급수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무급수는 무수 0이다 라고 외웠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때 여기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라고 외웠어요. 근데 표현법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급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이 외우고 그냥 무한만 빼버리는 형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요 차이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다 더해도 무의미해. 티끌 모아 먼지야 그냥 그대로. 그 경우에는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유의미한 숫자 티끌 모아 태산, 자 개천에 용이 났어요. 이 경우엔 발산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판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포함 관계를 따져보자면, 옛날에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따졌는데, 지금도 좀 보자면은 수열이 만약에 뭐 이렇게 포함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좀 더 편할까요? 무한 급수가 수렴하는 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무한 수열이 0이 되는 게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리미트 an이 0이 되는데 무의미한 숫자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이 초록 연두색으로 칠해진 경우는 똑같은데 리미트 an이 0인데 이때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유의미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얘는 참, 무한수열이 0이면 이제 급수가 뭐 수렴한다. 이거는 거짓이다. 뭐 이렇게 하자. 그냥 무자도 빼자. 급수는 무수형, 무수형은 급수. 이건 안 되고 급수는 무수형.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무한수열에서도 성질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칙연산과 실수배 모두 성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한급수에서는 그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얘를 s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bk는 t라고 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조건 두 개를 더하거나, 실습에 먼저 합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이다. 그러면 이때 c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묶는 거죠. 그래서 ak, 여기다 k로 써야죠. ak는 c 곱하기 s, 대문자 s를 얘기하는 거죠. 수렴하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가로로 묶고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인 경우는, 이거는 각각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더하기일 경우엔 대문자 S 더하기 T, 그 다음에 빼기일 경우엔 S 빼기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얘를 써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A1 더하기 B1 더하기일 경우 A2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이라서 그냥 덧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A끼리 묶은 겁니다. 이렇게 A 따로 그리고 B 따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빼기일 경우에는 여기만 빼기로 바꾸면 되죠. 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곱과 나누기, 곱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그마 AK 곱하기 BK는 이거 A1, B1 더하기 A2, B2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만약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를 하게 되면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분배 법칙 써야 돼요. A1은 B1도 곱해지고 B2도 곱해지고 B3도 곱해지고 B4도 곱해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1은 B1만 곱해졌죠. 즉 이 두 개는 뭐다?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때는 뭐 뒤에 코동순 같은 순서란 거예요. 위에 여기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복호동수 써 있으면 이때 플러스일 때 뭐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급수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을 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